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북한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 물론 동창리 발사장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김주애를 비롯한 이병철, 김여정과 함께 우주개발국 스크린 앞에서 발사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직접 우주 발사국의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자 분노를 표출했고 그리고 바로 이병철에게 지시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말씀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북한은 아마 조만간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북한 소식에 의하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이번에 한 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두 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2단계 이 엔진에서 불이 점화되는 과정에서 연료와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우주개발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북한은 이것을 보완을 하고 이번 결함들을 시정하고 아마 발사를 곧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8기 8차 전원회의가 6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발사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번 당장의 8기 8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번에 관여했던 아마 이병철도 무사할 것 같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병철이 바로 진두지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병철이가 원수에서 다시 강동됐다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완전히 군복을 벗겼댔죠.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다시 군 원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결함을 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병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그리고 이 화성포 18형이라고 하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을 개발하는데 바로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신형 미사일이든 순항 미사일이든 그리고 ICBM이든 이 화성포 17형이든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커다란 공로가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다시 입고 진두지휘했지만 즉 군사종찰위성까지 진두지휘했지만 이번에 그렇게 김정은이 고심어려서 만든 이 종찰위성 1호 발사 그리고 전 세계에 발사한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자 이병철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발사하는 그 전날에는 이병철 원수가 직접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화문은 노동신문과 모든 북한 언론 매체들에 다 실렸죠. 그런데 5월 31일 군사종찰위성 1호기가 실패하고 6월 1일 날 김여정이 바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병철이 아닌 김여정이 다시 입을 열었던 겁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입을 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보라는 이 조선중앙통신인데 북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는 김여정 담화문을 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당 군사연의 부위원장이며 원수인 이병철 담화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를 했죠. 이 군사종찰위성 1호 발사가 실패하기 전이었고 김여정은 바로 실패한 다음 날 6월 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누구도 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조연의 부부장 담화 대외 언론 매체에만 공개했던 겁니다. 대외 매체 언론 중에서도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나 이 요명과 같은 이런 통일메아리와 같은 이런 매체는 쓰지 않고 오직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즉 외국 사람들과 해외 동포들만이 볼 수 있는 여기에다만 실었던 겁니다. 조선민주민주공화국 자유권에 속하는 군사종찰위성 발사를 두고 미국이 체질적인 방한공학 적대감을 노조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 우리 한국과 일본 또 서방세계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죠. 어떤 비난을 할까요? 놀랍거나 새롭지는 않다만 역시 미국은 강도적이며 비정상적 사고로부터 출발한 진부한 탈용을 늘어놓고 있다. 과연 누가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가?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우리의 위성 발사가 굳이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하여 이미 수천 개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궤변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남들이 다 하는 위성 발사를 놓고 그 목적여하에 관계없이 탄도 로켓 기술 이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이사회 결의 예고로 우리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 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오감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군사종찰 위성 문제 그리도 불안처져야 하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심리를 읽으며 적들이 우리가 종찰상을 포함한 우수한 종찰 정보 수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종찰 수단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부어야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확언하건대 조선민주민주공화국의
군사 정찰 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대결의 장기성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과의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들을 의식하고 포괄적인 방면에서 전쟁 억제력 제거의 모든 것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한때는 북한이 선제 공격을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지금은 선제 공격인 말은 없고 전쟁 억제력 제거를 위해서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계속 고도화 정밀화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구주들이 계속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망동을 부리려 할 때는 결코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김여정 담화문의 주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성을 발사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그리고 핵무력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전쟁 억제력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 억제력이라는 말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 하는 말이죠. 이런 것도 실패를 했으면 이번에 발사하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병철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위성 발사를 자기들의 주권에 관한 권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병철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병철이 담화문을 내고 또다시 미사일 제2, 제3의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김여정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병철 이번에도 위성 발사 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북한 발사의 책임을 지고 우주개발국장을 비롯한 그리고 이것을 지도했던 군수공업부장 그리고 이병철 무사할 것 같지 못합니다. 아오지 탄광행이 아니라 아마 줄초상 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제2기를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조만간 발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미국과 서방세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보란 듯이 제2기를 아마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번 제2기 발사까지 실패하게 된다면 그때는 당분간 위성 발사를 중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두 번째 위성 발사까지 실패하게 된다면 김정은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가뜩이나 식량 위기에 몰려있는 북한 그리고 정찰위성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실행함으로써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목적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